기원전 1250년경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500여 년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없던 사실이 생기기도 하고 더 극적으로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연극 배우 또는 가수들이 큰 행사에서 공연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유시인으로 알려진 호메르스도 트로이 전쟁을 대중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원전 800년경 호메르스는 페니키아 문자의 모음을 빌려오고 자음은 스스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리스 최초의 기록물이고 트로이 전쟁의 최초의 기록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이후 트로이 전쟁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화로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호메로스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자를 만들어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시 직업적으로 트로이 전쟁을 노래로 공연하던 어떤 직업군이 호메르스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가 실존 인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그리스 최초 문자 기록이고 당시 문자를 가르치는 유일한 텍스트였다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트로이 발굴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하인리 슐리만은 정반대의 평가가 공존합니다. 과학적 고고학의 아버지, 신화를 역사로 증명한 고고학자라는 평가가 있는 반대편에 도굴꾼, 문명 파괴자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자신의 부를 바탕으로 트로이 발굴과 그리스 고대 유적 발굴에 평생을 바쳤고 그가 없었다면 트로이, 미케네 문명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굴된 유물을 터키나 그리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반출해 문제를 일으켰고 트로이 발굴 당시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궁이라고 믿었던 트로이 제2지층에 몰입한 나머지 다른 연대의 유적들은 무작위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 엇갈린 시선은 트로이 발굴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사릴리크 언덕에서 대규모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금으로 만든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슐리만은 당시 발견된 보석들을 자신의 아내 소피아에게 걸어주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소피아가 착용했던 보석들을 터키 정부 몰래 밀반출해 현재까지도 도굴꾼이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히사를리크 언덕이 트로이라는 주장은 1800년 초반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영국인이었던 에드워드 다니엘 클라크가 이곳에서 출토된 동전과 비문을 근거로 트로이로 추측했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슐리만이 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에는 프랭크 칼버트라는 미국 부영사관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언덕을 조사하고 있었고 이곳이 여러 세기에 걸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는 지층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프랭크 칼버트는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에 큰 도움을 주었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실로 슐리만이 이전 사람들의 오래된 연구를 마치 자신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가로챘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인리 슐리만은 트로이를 찾았을까요? 슐리만의 원래 목적은 트로이를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이 발굴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기원전 3000년 전의 원시시대의 도시에서 로마시대 도시까지 모두 9개의 도시가 발굴되었습니다. 슐리만은 이 중 두 번째 지층에서 견고한 성벽과 성문, 그리고 불탄 흔적을 발견하는데 이 지층이 트로이의 마지막 왕인 프리아모스 왕의 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지층 1에서 9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2019년 첫 번째 지층 아래에 기원전 3600년에서 3500년경 유물이 발굴되어 트로이 0으로 부르며 10개의 도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트로이에서 발굴된 도시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이 1은 기원전 3000년경의 작은 마을로 추측하는데 성벽에 흔적이 있었고 도자기와 구리로 만든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슐리만이 트로이라고 여겼던 트로이 2는 120m 정도의 견고한 성곽이 있었던 도시로 황금으로 된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트로이 3에서 5까지는 슐리만에 의해 상당히 사라지고 손상되었는데 같은 문화의 도시들로 파악되었습니다. 트로이 6은 슐리만이 세상을 떠난 후 슐리만이 고용했던 발굴 책임자인 데르펠트가 트로이라고 결론 내린 도시입니다. 슐리만은 트로이 발굴이 아마추어적이며 무자비한 발굴이라는 비난이 일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을 위해 건축가 데르펠트를 영입합니다. 슐리만이 세상을 떠난 후 데르펠트는 지층의 연대별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슐리만이 트로이라고 주장한 유적은 기원전 2500년경의 지층이며 실제 트로이층은 6번째 지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32년 블랙앤이 이끄는 신시내티 대학의 발굴 조사가 있었고 이 팀은 7번째 층을 트로이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트로이 6과 트로이 7을 같은 시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고학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트로이 6과 트로이 7 또는 7A로 부르고 있습니다. 트로이 7A가 파괴된 후 트로이 7B가 재건된 것으로 보이고 트로이 8은 기원전 700년경 시작해 기원전 85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트로이 9가 재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만프레드 코르프만이 이끈 국제팀이 다시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 발굴은 장기 프로젝트였고 2004년까지 20개국에서 온 400명의 학자가 함께합니다. 발굴된 유물은 현재도 연구되고 있고 결과물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만프레드 코르프만 역시 호메로스에 나오는 규모의 큰 도시 트로이를 증명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2005년 만프레드 코르프만이 세상을 떠난 후 독일의 티빙겐 주립대학, 터키의 대학 등이 발굴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인리 슐리만은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트로이를 발견했지만 실망스럽다. 호메로스의 트로이보다 내가 발견한 트로이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호기 있게 트로이라고 주장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 작업은 파괴를 수반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트로이를 찾는 작업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트로이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는 것은 그의 발굴 때문이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의 진정한 성과는 트로이의 발굴이 아니라 그리스 미케네 문명을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알려졌고 페르시아 전쟁에 미미하게 참가했던 것 정도로 알려졌던 미케네 문명이 슐리만의 발굴로 인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미케네 문명을 유물과 유적으로 증명했고 유럽 역사의 시작을 알린 하인리 슐리만. 고고학의 선구자인가 도굴꾼인가?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